안녕하십니까. 짱새 배관 용접 학원의 짱새 웰더입니다. 첫날은 저희 교육생이 등급 자세 위빙으로 먼저 하였고, 다음날 제가 이제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일단 자세를 보셔도 저하고 거의 자세를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루트 패스부터 용접을 하는데, 대부분 루트 패스 용접 오버헤드 구간에 스타트 구간의 백 높이가 잘 맞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를 관통해서 백의 가장 높은 곳에 와이어를 대고 백 높이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백 높이하고 제가 용접할 백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테크의 가장 높은 곳에 와이어를 두는 것이죠. 전류는 루트 용접하기에 조금 높은 전류입니다. 이전에 저희 교육생이 트윈치 160짜리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파이널 전기 그대로 제가 루트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전류가 높아도 샘물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예, 용융지입니다. 용융지. 용융풀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거죠. 예, 크게 만든다는 의미가 그만큼 와이어 송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리에서 와이어 송급이 많아지면은 백 형성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다른 요소들을 여러가지 더해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카본 스틸은 보통 와이어 위치만으로 백 형성을 시킵니다. 와이어 위치가 다르게 하여서 전구간 백 높이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백을 형성시킨 요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턴센 길이, 각도, 위빙폭, 피치폭, 용접 속도, 와이어 공급량, 와이어 위치 등등 하나하나의 백 형성 요소의 깊이를 아셔야 용접의 깊이를 깨우치기 쉽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턴센 길이로 아래 보기 구간을 용접하게 되면은 아래 보기 구간에 샘물이 많이 형성돼서 결국엔 백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턴센 길이를 빼주고 용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턴센 길이가 잘 안 빠져가지고 그냥 조금 빼고 용접을 합니다. 나중에는 턴센 길이는 짧고 샘물은 갭 사이로 많이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요소를 더해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위빙폭이죠. 위빙폭을 증가를 시켜주고, 그리고 피치폭을 약간 증가를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요소를 더해줘서 백 높이를 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텅스텐의 길이는 백 요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스 용접을 하면은 거의 한 1mm도 안 빼고 용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텅스텐으로 오버헤드 용접이 가능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용접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텅스텐 1mm 빼고 오버헤드를 용접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비철 금속도 용접이 오버헤드 구간이 엄청나게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기 구간은 당연히 텅스텐 길이를 빼서 샘물이 밀고 가는 방식으로 해서 아래 보기 구간은 백이 많이 형성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되겠죠. 전 구간마다 텅스텐 길이는 다르다는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갭이 약간 넓기 때문에 샘물을 좌우로 펼쳐주는 식으로 용접을 해야 됩니다. 텅스텐을 좀 빼주면은 샘물을 밀고 가는 방식이라서 조금 편할 건데, 지금 텅스텐이 짧다 보니까는 샘물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그리기 방식으로 끌고 가는 방식으로 지금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기도 샘물을 밀고 가는 방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텅스텐 각도를 높이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류가 높기 때문에 연결 지점에서 머물러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용접하듯이. 만약에 머물러 주면은 전류가 높기 때문에 테크 부분 연결 지점이 백이 형성이 많이 되겠죠. 지금도 보시면은 스타트 구간의 연결을 테크의 가장 높은 곳에다가 와이어를 대고 용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와 나의 본 용접이 높이가 딱 맞도록 이렇게
용접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만약에 깃달기가 되어 있다면은 밖에서 와이어를 공급하고 융합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와이어가 살짝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백 높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깃따기를 하신 부분에 와이어를 대더라도 융합이 되면은 와이어가 파이프 안에 싹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시면은 대부분 연결, 그러니까 스타트 구간에 백이 꺼지게 됩니다. 유의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하십시오. 등급 자세는 제가 생각할 때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편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죠. 현장에서 발라발라, 그러니까 물량 위주의 용접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비주얼에는 별 관심이 없고 RT만 통과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용접하셨던 분들, 그런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비주얼 용접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분들은 자세 잡기는 편하겠지만은 비주얼 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육지 비주얼은 하원생이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육지를 한참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현장 용접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육생들보다 용접 비주얼이 더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 용접 진동의 콜을 제가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보이는데, 내가 지금 아래 보기 괜찮아. 근데 안 보이는 거 수도 좀 너무 잘해서. 제가 시력이 되게 좋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뭐가 좀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해서 안과를 갔는데, 안경을 맞추어야 된다고 해서 안경을 맞췄습니다. 근데 안경 맞추고 보니까는 용접 샘물이 정말 잘 보입니다. 지금은 안경을 안 끼고 용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접을 한지 오래됐는데 가면한 게 있죠. 그래서 위보기보다 아래보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위보기보다 아래보기 힘들어. 나는 아래보기 더 힘들어. 양쪽을 많이 잡아서 그거를 흔들어 줘서 해야지. 지금 밑에 백이 제가 방금 넣은 백입니다. 그리고 2패스, 3패스 파이널을 밑에 거에다가 해야 되는데 모르고 위에 백에다가 2패스, 3패스 그리고 파이널을 용접을 했습니다. 위에 포인트는 전날 밤에 제가 이 교육생에게 시범을 보여줬던 백인데 제가 깜빡하고 밑에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거에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빙 방법이 비비기식의 까딱 위빙이죠. 우리가 까딱까딱 위빙은 세라믹이 모재 밖에 닿았을 때 전진을 하기 위해서 그 세라믹이 양쪽 개선 위쪽에 까딱까딱 그리면서 용접을 하게 되는데, 전진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손목을 회전하는 식으로 용접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회전하는 식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팔자 위빙을 회전을 하는 식으로 위빙을 하기 때문에 루트 용접이나 그리고 2패스 그리고 하패스죠. 2패스, 3패스, 4패스 그리고 파이널까지 회전하는 식으로 용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용접을 했는데 대부분 용접을 좀 하시는 분들은 열을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텅스텐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비기식이죠. 그러니까 세라믹이 글러브 안에 들어갔을 때 웨이브 타듯이 비비는 식의 용접인데, 까딱까딱 위빙도 비벼주는 식의 용접이 가능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걸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또 오시는 손님들에게 시범을 잘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고 싶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또 보여드리면은 그것을 따라 하려고 또 하십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위빙 방법이 다릅니다. 손목을 회전하냐, 손목이 좌우로 꺾이냐의 차이기 때문에 손목을 쓰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혼돈이 안 생기기 위해서 제가 위빙 방법은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말반 손님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말반 교육생들에게는 위빙 방법을 바꾸라고 권유를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엔 이런 위빙 방법이 결국엔 많은 샘물을 끌고 갈 수 있고 샘물을 컨트롤하기 엄청나게 쉽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턴센이 좌우로 움직이죠. 좌우로. 네.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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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회전한 식은 턴센 반응이 저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좌우로 움직였죠. 턴센 반향이 거의 90도, 직각에 가깝게 용접 반향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샘물이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빙 방법을 웬만하면 바꾸시는 게 좋아요. 저희 교육생들은 회전하는 식의 교육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기량이 되면은 이제 손목을 꺾어주면서 위빙하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특히 오버헤드 구간에 파이널 할 때도 비벼주는 식의 파이널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날 약간만 했습니다. 비벼주기 식의 파이널은. 왜냐면은 오버헤드 구간에 니꾸가 다 차지 않아가지고 약간 회전하는 식으로 해서 샘물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약간 회전하는 식으로 파이널을 오버헤드에 했고, 대부분 오버헤드 구간에 니꾸가 다 차면은 비비기는 식의 위빙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3패스인데 한 번에 속살 체험을 다 하려고 하니까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와이어가 2.4파이 와이어인데 저는 2.4파이만 쓰도록 권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3.2파이 쓰면 편합니다. 편한데 저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학원생들이 3.2파이를 손을 대게 되면은 와이어 송급을 잘 안 합니다. 네, 와이어 송급을 안 하고 와이어만 대고 갑니다. 그래서 와이어 송급에 대한 연습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4파이만 사용해가지고 1시간 내에 등급 자세 시간이 들어오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정말 시험 칠 때는, 시험 치기 며칠 전에는 3.2파이 줍니다. 3.2파이 주고 연습을 하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또 송급 연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4파이를 사용했더라도 많은 양의 샘물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가지 샘물을 많이 끌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항상 이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와이어 위치입니다. 와이어 끝이, 지금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와이어 끝이 내가 채우고자 하는 높이 이상 올라와 있어야지 샘물이 다 찹니다. 내가 놓고 싶은 높이만큼 찹니다. 만약에 텅스텐이 끝이 모재 바닥에 닿았다면은 샘물은 위로 차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와이어가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는 속살 체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리기로 많이 합니다. 지금은 또 속살 체험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많은 샘물을 끌고 가면서 피치 간격, 그러니까 위빙포하고 피치 간격을 넓게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용접 속도는 느리겠죠.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합니다. 편한데 단점은 전기가 높으면은 표면이 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반대편 용접할 때 속살 체험을 많이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버헤드 구간에 속살 체험을 다 하기 위해서 최대한 와이어를 밀어넣고 있는데 약간 손을 떨고 있습니다. 반대편 오버헤드 구간에 속살 체험이 약간 덜 되어서 결국에는
반대편 구간은 파이널 할 때 회전하는 식으로 속살을 채워가면서 파이널을 했고, 지금은 속살 체험을 다 하도록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은 손님이신데 그 일주일 수강 하시려고 하는 거를 그냥 개인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개인 연습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또 시범을 보여달라면 언제든지 시범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용접하고 있을 때, 지금 루트 용접할 때부터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반대편에서는 용융질을 많이 만들어서 윙폭 그리고 피치폭을 성큼성큼하게 가는 방법, 대신에 용접 속도가 느렸죠. 그 반면에 지금은 용접 속도를 올리고 피치 간격을 촘촘하게 하면서 용접을 합니다. 네, 많은 샘물을 끄고 하는 방법들 중에 또 다른 기법이죠. 지금 보시면은 촘촘하게 용접하면서 용융질은 계속 공급합니다. 당연히 와이어 위치는 제가 채우고자 하는 높이보다 약간 높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녹인 물이 아래로 처지도록 하는 식으로 용접을 합니다. 지금 제 왼손이 바쁩니다. 지금 3PS에 또 2.4파이에 2패스 넣은 상태에서 파이널층 전까지 속살 체험을 다 해야 되니까 손이 바쁩니다. 그리고 속살 체험이 약간 이쁘지 않더라도 약간 일정하게 가고 파이널층은 최대한 줄맞춤을 하셔가지고 이쁘게 내시면 됩니다. 지금 토치 잡는 거 보면 거의 역으로 잡았죠. 저 방법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일반 교육생들은 정반영, 수직반영만 많이 연습을 하는데 역반영은 필수입니다. 특히 오지 자세, 오버헤드 구간에 용접을 하면은 역반영으로 토치를 잡으면은 굳이 파이프 밑으로 머리를 넣지 않아도 넥부터 파이널까지 잘 보입니다. 저희 교육생들도 어느 정도 기량이 되면은 먼저 저 역반영부터 먼저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장으로 가서 연습을 합니다. 만약에 저 자세 아까 보셨던 역반영 토치 방법이 되지 않으면은 현장 용접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속살 체험이 다 돼갑니다. 3PS에서 속살 체험을 마무리하고 다음은 파이널 용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파이널 패스입니다. 지금부터 파이널 패스인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쪽 구간에 속살 체험이 완벽하게 속살 체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급 자세는 오버헤드 구간에 무조건 속살이 체험이 다 이루어져야지 용접이 좀 수월하지, 왜냐면은 오버헤드 구간에 와이어 공급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속살 체험을 다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회전하는 식이죠. 비비어 주는 식의 용접이 아니라 그냥 회전하는 식으로 속살 체험을 하면서 파이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치 간격은 최대한 넓게 합니다. 왜냐면은 피치 간격이 촘촘하게 되면은 뭐 촘촘하게 용접을 해도 상관없지만은 촘촘하게 하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촘촘한 비드는 약간의 삑사리가 나면은 그만큼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넓은 피치폭은 약간의 삑사리 나더라도 눈에 확 띄지가 않는 거죠.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눈속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리기나 훌치기 할 때 피치 간격을 넓게 하면은 그만큼 이쁜 비드는 없죠. 그리고 피치 간격을 넓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촘촘하게 용접하시는 분들은 넓게가 잘 안됩니다. 하지만 넓게 용접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촘촘하게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넓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목의 회전에
반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손목이 부드럽다는 거고, 촘촘하게 용접을 파이널 하신 분들은 손목이 그만큼 부드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회전의 반경이 작죠.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 지금은 손목이 부드럽지 않아 가지고 넓은 피치폭을 얻을 수 없지만은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손목을 항상 운동을 해 주셔야 되고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고, 지금 봐도 제가 조금 피치 간격을 넓게 용접을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용접할 때는 제가 피치 간격이 좀 큽니다. 대형관 용접할 때 거의 뭐 완벽한 팔자 위빙이라죠. 우리가 대각선으로 갔다가 또 대각선으로 전진, 또 대각선으로 전진, 또 대각선으로 전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접하는 방법은 N자 비드죠. N자. 대각선 올라갔다가 일자로 내리고, 대각선 올라갔다가 일자로 내리고. 그러니까 표준만큼 감고 표준만큼 감는 식의 용접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N자 비드도 넓은 피치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역방향으로 토치를 잡고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역방향은 샘물을 펴주기가 편합니다. 샘물을 펴주는 거. 왼쪽으로 펴주고, 오른쪽으로 펴주고, 왼쪽으로 펴주고, 오른쪽으로 펴주고. 근데 역방향이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등급 자세에서도 사용하면 편합니다. 지금 보면은 샘물 운용이 조금 불안정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나름 파이널 용접이 된 것 같습니까? 지금 오버헤드 구간에 비벼주는 식의 용접을 좀 하다가 회전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버헤드 구간에서 약간의 비벼주는 식의 용접을 하면은 파이널이 치기가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피치폭도 넓고요. 지금도 보면은 피치폭 넓게 용접합니다. 잘 보십시오. 네. 저는 피치폭이 넓은 용접을 좀 좋아합니다. 촘촘하게 내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네, 특히 대형관 용접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피치 간격이 넓어야지 어깨에 무리가 안 오게 됩니다. 지금 용접하는 걸 이제 마지막 영상을 한번 보시죠. 초점만 잘 맞추면 잘 나와요. 이제 용접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와, 진짜 오랜만에 용접했다.
네, 얘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뭐 한 38분 걸렸네요. 최종적인 결과물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등급 자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제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는 다시 저희 교육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서 현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